네, 반갑습니다. 2023년 고2 3월 모의고사 31번부터 33번까지 풀이 영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지금 문제를 먼저 풀어주시고 풀면서 이제 문장별 한글 요약해 주시고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본인이 직접 지문을 찾아 쓴 후에 그리고 영상을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free pla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free play는 이 글에서 이제 자유놀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유놀이가 뭔지에 해당하는 글이니까 글을 읽으시면서 지금 자유놀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겠죠. 네, 자유놀이는요, as a nature's means, 어떤 자연의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는 자연의 수단이냐면 가르치는 수단이래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뭘 가르치냐면 그들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자연스러운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고로 means의 뜻을 의미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means는 수단인데 수업할 때마다 이제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결코 이제 의미라는 뜻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꼭 외워주세요. meaning이 의미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 구별을 확실히 조금 해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자유놀이는 지금 그들이 어쩌고저쩌고 아니라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자연의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In play, 지금 놀이에서인데 어떤 놀이에서냐면 away from adults, 어른들로부터 떨어져서 놀면서 아이들은 정말로 do have control, 통제력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can practice asserting it, 그것을 발휘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자유놀이의 첫 번째 특징 나왔죠. 어른들이랑 말 그대로 자유롭게 어른들이랑 떨어져서 자유롭게 놀면서 통제력도 가지고 그리고 지금 그것을 발휘하는 연습도 할 수 있다가 자유놀이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옵니다. In free play, 자유놀이에서 아이들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이들이 뭘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오는데요. 아이들은 그들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만들어내고 그리고 배운다고 해요. 규칙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내고 따르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며 그리고 어울릴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어울리냐면 as equals, 동일한 사람으로서 지금 어울릴 수 있대요. 근데 우리 이제 A rather than B라는 표현이 나오면 해석을 꼼꼼히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A가 오는지 B가 오는지 헷갈려 하는데 B라기보다는 A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뒤에서부터 사실 나오는 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복종적이거나 아니면 반항적인 아랫사람으로서 라기보다는 동일한 사람으로서 어울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특징 나오네요.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괄호를 쳐둔 요 부분부터 요 부분이 아이들이 자유놀이를 하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이죠. 의사결정도 수술할 수 있고 자신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규칙을 만들고 따를 수도 있고 지금 이러한 수직적인 관계로서라기보다는 수평적인 관계로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계속 갈게요. 그리고 활동적인 야외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라는 뜻인데 꼭 외워두셔야 돼요. 아이들은요, 의도적으로 dose themselves. dose 하면 이제 보통 약을 주다, 복용하다의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이제 약을 주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주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의도적으로 줍니다. 그들 스스로에게 적절한 양의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thereby, 그로 인해 배우게 됩니다. 뭘 배우게 되냐면 how to control,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배우게 된대요. 근데 우리 not only A but also B 라는 표현도 나오죠. not only A but also B는 그래도 많이들 조금 잘 외우고 있더라고요.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로 인해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까지도 통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뭐 말 그대로죠. 지금 세 번째 특징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자유놀이를 이제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적인 야외놀이라고도 지금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활동적인 야외놀이를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적절한 양의 두려움을 스스로한테 줘서 그래서 그들이 몸과 그리고 그들이 두려움을 통제하는 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특징 나옵니다. 사회적인 놀이에서요. 아이들은 배웁니다. 또 아이들은 뭘 배우냐면요. negotiate, 협상하다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들과 협상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고요. please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뭐 제발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를 기쁘게 하다라는 뜻의 타동사예요. 그러면 how to please others,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지, and how to manage and overcome the anger,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고 극복할지. 근데 어떤 분노냐면 from conflict, 그 갈등에서부터 나타나는, 그 갈등에서부터 일어나는 분노를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하는지를 배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유놀이, 그러니까 어떠한 자유놀이의 일종인 사회적인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지금 세 번째, 지금 협상하는 법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법도, 그리고 분노를 관리하고 극복하는 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다음 문장 계속 가보겠습니다. None of these lessons, 이러한 것들, 이러한 교훈들 중 어떤 것도 can be taught,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Through verbal means, 언어적인 수단을 통해서는 이러한 교훈들 중 어떤 것도 배워질 수 없습니다. 가르쳐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언어적인 순환이라는 건 결국 어른들의 어떠한 언어적인 가르침,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자유놀이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뭔가를 참여하고 활동적으로 하면서 스스로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훈은 그냥 언어적인 수단을 통해선 가르쳐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교훈들은요, can be learned, 학습될 수 있습니다.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학습될 수 있고요. 자, 지금 여기 콤마 찍고 which 나옵니다.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 나오는 걸 계속적 용법이라 하고요. 그 중에서도 free play 주어, 그리고 provide 동사 나오고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건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해당하는 계속적 용법의 위치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들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지금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자유놀이는 그것을 제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결국 자유놀이는 자연의 수단인데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자연의 수단이죠. 아이들은 are not 어쩌고 저쩌고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이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아이들에게 자유놀이가 뭘 가르쳐줬냐, 뭔가 스스로 뭐 깨우칠 수 있고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helpless, 무력한이라는 뜻이고요. 아이들한테 무력하지 않음을 가르치는 자연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생각해보면 어른이랑 떨어져서 아이들이 통제하고 지금 뭔가를 연습할 수도 있었고, 또 어른과 떨어져서 스스로 결정도 내리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두려워하는 것도 스스로한테 줘서 스스로 통제하는 법도 배우고, 결국 협상하고 타인을 기쁘게 하는 법도 배움으로써 분노를 극복하는 방법도 배운다고 했었죠. 언어적인 수단, 그러니까 어른들의 언어적인 수단을 통해선 배울 수 없었고 only 지금 자유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결국 자신이 어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걸 지금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 바였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닷컴은 우리가 아는 그 인터넷 닷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많은 초기의 닷컴 투자자들은요, focused almost entirely on, 거의 전적으로 초점을 맞췄다, 집중했다고 해요. 수익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뭐 대신했냐면 순이익보다요. 자, 여러분, 순이익이랑 수익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수익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다 쳐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이 지금 내가 번 이번 달의 수익입니다. 하지만 순이익은 내가 그 번 1,000만 원에서 뭐 예를 들어 우리 가게를 돌리는데 쓴 전기세 빼고, 그리고 또 뭐 난방비 빼고, 그리고 뭐 물 이런 거 수도세 빼고, 그리고 인건비 빼고, 그리고 뭐 남은 300만 원, 기타 등등 재료값 빼고 온갖 것 다 빼고 말 그대로 나한테 딱 떨어지는 300만 원이 이제 순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익과 순이익은 다르다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초기의 닷컴 투자자들은요, 오직 전적으로 순이익보다는 순이익 대신에 수익에만 지금 집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순이익이 높아야 찐으로 뭔가 성공을 한 건데, 수익이 높은데 그걸로 인해서 빠지게 되는 온갖 부가세들을 생각을 해보면 순이익이 얼마 되지도 않을 테니까 지금 그렇게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많은 초기의 닷컴 회사들은요, 얻었습니다. 벌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의 수익을 뭐로부터 벌었냐면 광고 공간을 팔므로써 파는 것으로부터 수익을 얻었다고 해요.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초기의 닷컴 회사들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광고 공간을 팔면서 수익을 얻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reported인데 이제 지금 오타가 있어서 얼른 빼주시면 돼요. 그 보고된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몇몇 사이트는요 시작했습니다. exchanging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ad space 하면 ad 자체가 advertisement 혹은 advertise의 줄임말이니까 광고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고된 수입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몇몇 웹사이트들은 광고 공간을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Company A would put an ad for its website on Company B's website. 그러니까 회사 A는요 광고를 뒀대요. 그것의 웹사이트에 지금 회사 B의 웹사이트에 지금 자신의 웹사이트에 해당하는 광고를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B 회사는요. 그리고 would put an ad 광고를 뒀습니다. 지금 그 자신의 광고를 A의 웹사이트에 지금 그 자신의 광고를 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A 회사는 우리 회사의 웹사이트니까 사실 A에 해당하는 광고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이제 그 홈페이지에 B네 회사가 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내주었고 그리고 B 회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웹사이트에 A 회사가 광고 공간을 게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A 회사는 지금 자기 회사의 웹사이트 광고를 A 회사는 자기 회사의 웹사이트를 지금 B 회사의 웹사이트에 지금 올리곤 했고 그리고 B 회사는 마찬가지로 자기 회사의 웹사이트 광고를 A 회사의 웹사이트 광고에 올리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서로 상부상조한 거예요. 지금 내 공간 빌려줄 테니까 지금 너 공간도 우리한테 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no money ever changed hands. 일단 change hand 하면 손이 바뀌는 거니까 주인이 바뀌다라는 뉘앙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어떠한 돈도 결국 손이 바뀌지 않았다니까 결국 그 어떠한 돈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쌤쌤인 거죠. 우리 공간 빌려주고 걔네도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 주는 거니까 뭔가 돈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뭐 딱히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고 똑같은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돈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각각의 회사는 기록했습니다. 어떠한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수익이냐면 for the value of the space that it gave up on its site 그 회사가 그 회사한테 내어준 광고 공간에 해당하는 가치에 대한 수익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비용도 지금 보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비용이냐면 for the value of its ad 그것의 광고에 대한 가치 비용이래요. 어떠한 광고에 대한 가치냐면 그 회사가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에 두어서 뒀던 광고에 대한 가치인 비용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A네 회사랑 B네 회사랑 이런 식으로 자신네 웹사이트의 광고 공간을 이제 빌려줌으로써 서로 상부상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A 회사라면 A 회사, B 회사라면 B 회사가 어떤 식으로 이걸 뭔가 기록을 했냐면 자신의 사이트에서 내준 광고 공간의 가치에 대한 수익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지금 B 회사에 자리를 내주었으니까 지금 당연히 단적으로 생각을 하면 B 회사한테 빌려줬으니까 B 회사가 우리한테 준 저 광고 자리세라는 게 있겠죠. 그 자리세와 그리고 우리가 B 웹사이트에 우리 광고를 게시함으로써 얻게 되는 또 수익이 있었을 거예요. B 회사의 이제 고객들이 와서 지금 우리 회사 웹사이트 광고를 보고 괜찮네 해서 보게 된 그러한 수익도 있을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쳐서 기록하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 This practice, 지금 이러한 관행은요, did little to boost net income, 순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순이익을 끌어올리는데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쵸. 사실 실질적으로 A 회사랑 B 회사가 돈을 주고받은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돈을 주고받은 게 단 하나도 없고 A 회사가 B 회사한테 자리를 빌려주고 지금 B 회사 웹사이트에 A 회사에 뭔가를 올렸다고 한들 그냥 사실 본인 웹사이트니까 그 B 회사한테 자리를 내준 곳에 자기네 광고 계속하면 똑같이 그냥 이익이 들어왔을 겁니다.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이익을 끌어내는 데 자체는 사실 별로 효과가 없었고 resulted in no additional cash flow 어떠한 부가적인, 추가적인 현금의 유입을 초래하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쌤쌤이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돈을 이제 이렇게 해서는 순이익이 안 되니까 벌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액은 순이익은 끌어올리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고 어떠한 추가적인 현금 유입을 초래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보고된 수익만큼은 증진시켰습니다. 그렇겠죠. A 회사 장부에 보면 1번 B 회사가 광고를 함으로써 쟤네가 우리한테 줬을 광고비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B 회사 자리에 올림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수익이 있을 거고 이 두 개를 합쳐서 보고했을 테니까 일단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직결적인 매출, 보고되는 수익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행은 빠르게 종식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종식되었냐면 회계사가 남겼기 때문이에요. 뭘 남겼냐면 그것은요 충족시키지 않았습니다.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았대요. 뭐의 기준이냐면 수익 인식 기준을 지금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회계사가 느꼈기 때문에 이 관행은 빠르게 종식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계속 쌤쌤한 거 알고 보면 지금 별거 크게 우리 회사의 수익에 찐 순수익이 오른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보고된 수익만 올랐다고 한들 좋은 게 사실 크게 있는 건 아니죠. 실제로 현금 유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관행이 빨리 끝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딱히 볼 어법은 없는 것 같고 do little to 부정사 자체가 뭐뭐 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의 도움이 안 되다의 뉘앙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지문 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지문은요, 일단 키워드가 virtual world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학자입니다. 어떤 학자냐면요, 신화학자래요. 그 말인즉슨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되는 거겠죠. 신화학자들은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뭘 주장해 왔냐? 신화는요, 줍니다. 구조와 의미를 줍니다. 인간의 삶에 구조와 의미를 준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말 그대로입니다. 신화는 인간의 삶의 구조와 의미를 준다. 이게 끝이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의 의미는 증폭되어집니다. 뭐 할 때냐면 하나의 신화가 세상으로 진화할 때 증폭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화라는 건 인간의 삶의 구조와 의미를 주는데 이 신화가 세상으로 지금 이어질 수 있는 건 이 신화가 지금 세상으로 이어질 때 지금 이러한 의미가 더욱 커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크게 의미하지 않아도 돼요. 아, 신화라는 게 구조와 의미가 있고 그게 어떻게 세상이 될 수 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virtual world, 가상의 세상의 능력인데요. 근데 뭐 하는 가상의 세상의 능력이냐면 어떠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상의 세상의 능력은요, grows, 커진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 할 때 커지냐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believe in the world, 그 세상을 믿을 때 그래야 지금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상 세상의 능력이 자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보시면 알겠지만 신화랑 가상세상이랑 하나의 똑같은 카테고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상세상이라는 것도 극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 세상을 믿을 때 가상세상의 능력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신화도 지금 한 명만 이걸 신화다라고 우기면 신화가 될 수 없겠죠. 매우 많은 사람들이 그 신화를 믿고 그 신화를 믿어서 어떠한 구조와 의미가 부여돼야 찐으로 세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Conversely, 이와 반대로 가상의 세상은 cannot be long sustained,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습니다. 뭐에 의해서냐면 단순히 몇 명뿐인 추종자에 의해서는 지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하죠. 지금 신화도 여럿에서 믿어야 진짜 신화가 되어지는 거고, 가상의 세상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믿어야 그 세상이 커질 수 있는 건데, 그럼 당연히 극소수의 몇 명뿐인 사람들만이, 추종자들만이 이것은 가상의 세상이다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죠. 당연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갑니다. 자, 고려해 볼게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The difference, 차이인데요. Between A and B죠. 글로벌 스포츠, 세계적인 스포츠와 그리고 게임은 게임인데 어떤 게임이냐면 내가 발명했다고 해요. 내 9명의 친구들과 함께 발명해서 내가 정기적으로 하는 게임 사이의 차이를 한번 고려해 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축구랑 뭐 예를 들어 내가 친구랑 내가 9명의 친구랑 해서 무슨 재밌는 게임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사이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그 게임은요, might be a great game, 훌륭한 게임일 수도 있고, 그에 대해서 지금 이 great game, 내가 만든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에 대한 동격의 콤마를 가지고 지금 어떤 게임인지 계속 원을 통해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 게임을 받아주고 있는 거고요. 내가 만들어낸 게임은 지금 훌륭한 게임일지도 모르는데, 즉 이는 완전히 몰입하게 하는 게임이고, 그리고 that consumes all of my group's time and attention, 내 모든 그 집단 친구들의 시간과 그리고 집중을, 그 주의를 소모하는 게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게임, 와 엄청 대단한 게임이고 진짜 재밌는 게임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것의 도달 범위가 제한된다면 to 10 of us, 우리 10명으로 제한된다면 though, 하지만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만약에 그 게임의 도달 범위가 우리 10명에만 제한된다면 그러면 it's ultimately,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냥 이상한 취미일 거고요. And it has limited social function, 그것은 사회적인 기능을 그것은 제한된 사회적인 기능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아무리 재밌는 게임이라도 이걸 여럿이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9명만 재밌다고 막 날뛰고 있으면 당연히 이게 뭐 남들이 보기엔 쟤네는 왜 저러는 거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신화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 구조와 의미를 믿어야 진짜 한 세상으로 될 수 있는 거고, 가상의 세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믿어야 커질 수 있는 것처럼 가상의 세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for a virtual world, 가상 세상에 위해서, 근데 뭐 하는 가상 세상이냐면 지속적이고 그리고 아주 지금 넓은 범위의 가치를 제공하는 가상 세상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문법적으로 잠깐 하나 보고 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for이 있죠. 투부정사 앞에 for 오면 얘를 의미상 주어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는이가처럼 해석으로 해주시면 자연스럽겠네요. 그러면 for a virtual world, 가상의 세계가 to provide, 제공하기 위해서 뭘 제공하냐? 지속적이고 널리 퍼지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가상세상이 지금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가치를 제공하려면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래야 지금 그 뭔가 만들어진다의 뉘앙스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참가자들은 must be a large enough group to be considered a society. 그것의 참가자들은 한 사회라고 여겨질 정도로 충분히 큰 그룹이어야 한다. 충분히 큰 규모의 집단이어야만 한다. 라고 얘기하는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많고 도달 범위가 넓어야 그게 진짜 하나의 세상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1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at threshold is reached, 그리고 그 기준점이 도달했을 때, 지금 심리적인 가치는요, can turn into, 바뀔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광범위한,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 퍼지는 사회적인 가치로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몇 명만 믿고 있었던 심리적인 가치가 넓은 범위에 퍼지면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회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1번이 또 정답이 된다는 걸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도 또 한 번 알 수 있었네요. 네, 딱히 어려운 문법은 없었고요. 지금 아까 있었던 여기 의미상 주어와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목적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